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선아님 사이버 부대라는 얘기까지 하셨네. 10만 사이버 부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이버 부대가 특정한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도 적잖은 사이버 부대가 있는데 그 이쪽 사이버 부대든 저쪽 사이버 부대든 기본적으로 돈에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을 주면 그쪽으로 가서 이게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드루킹 보셨잖아요. 드루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데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분명히 자신들은 친문이니 문재인 정권하고 뭐 가까우니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던 애들인데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들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그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저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숙소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제일 시비 걸었던 게 드루킹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남북 하키 단일팀 만들었잖아요. 이 남북 하키 단일팀 이거를 가지고 이게 공정에 위배된다 이런 헛소리를 한 놈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다 드루킹이잖아요. 그죠? 걔들이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오사카 영산이 뭐 이런 거 하려고 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오사카 영사를 안 주니까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광훈이 마치 한참 김건희 윤석열 뭐 떠받들 때는 언제고 기분 나쁘니까 갑자기 확 그냥 안면 몰수해버리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재밌습니다. 자, 하나너님, 아까 모 방송을 보니까 슈퍼챗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하던데요. 아, 슈퍼챗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나요? 하야, 대단하네요. 짱당님 오셨네요. 정양일 TV님, 아직도 그런 조직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백현동 부분입니다. 백현동 수사도 헛발질 그런데 발목 잡힌 검찰입니다. 자, 이 백현동 수사 뭐 검찰이 지난 목요일 날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쇼를 했죠. 그 주제가 바로 백현동이었습니다. 백현동에서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특정 업자들을 선정해서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일종의 배임이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그날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검찰이 떠버렸던 그 많은 얘기들을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맡았던 민간업자가 성남시와 접촉하기 전에 이미 박근혜 정권, 특히 국토부와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였고 MOU까지 만들었더라. 그리고 국토부하고 그 업자들 사이에 MOU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더라. 라는 증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까지 모르셨다고요? 제가 방송했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백현동 수사 검찰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 검찰 뜻대로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재명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마치 기우제식,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하듯이 또 하나 물고 나온 것이 백현동입니다. 검찰들도 알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백현동 수사가 말이 안 되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백현동 수사를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하다 말았는데 굳이 이번에 끌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월 명락대전. 지금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8월 명락대전. 이 명락대전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흔들고 있을 때 바깥쪽에서 이재명을 같이 두들겨 패주는, 한마디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 검찰이었던 거예요. 검찰이 이 무렵에 8월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을 소환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뭐 영장을 친다든지 막 요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낙연이 내부에서 이재명을 흔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안팎으로 호응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들었는데 그 소재로,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흔드는 방식으로, 흔드는 소재로 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백현동하고요, 쌍방울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방울이 잘 안 됐다 그랬잖아. 근데 화력은 쌍방울 쪽이 훨씬 셌죠. 근데 쌍방울이 빠지니까 검찰로서는 백현동 가지고 이거 이재명을 소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미 이낙연이 내부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검찰이 외부에서 지원 사격을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야, 별 수 없어. 백현동만 가지고라도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상당히 급했던 거지. 그랬는데 갑자기 백현동도 헛발이다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버리니까 검찰로서는 발목 잡힌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낙연 교로서도 좀 난감할 거예요. 안팎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바깥쪽에서 흔드는 게 실패했네 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목요일 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진술서라는 것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백현동 그 부지에 식품연구원 자리잖아요. 이 식품연구원 자리를 용도 변경을 해서 준주거지구로 바꿔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였다. 당시. 심지어 국토부와 국가기관 등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까지 쫙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검찰은 그거였어요. 이 사실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매각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품연구원 부지가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이 부지를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용지로 바꿔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자, 용도 변경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는요, 성남시에서 조금 외곽에 있고 그래요. 좀 교통도 썩 좋지도 않아요. 자연 녹지 지역이기도 합니다. 매각이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만이 팔릴 수 있고, 업자들은 이걸 준주거지역 혹은 뭐 주택 용도로 바꿔야지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잖아. 그래야지 이 큰 땅을 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보내는 이전 비용을 마련을 해야 돼요. 뭘로 마련해? 땅 팔아서 마련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땅이 안 팔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야, 성남시 좀 팔아줘. 좀 팔게 도와줘. 용도 좀 바꿔. 라고 했던 거죠. 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을 했다면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죠.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이익을 봤다면 중앙정부, 식품연구원, 당시 뭐 보건복지부구나, 재정경제부, 뭐 이런 데였겠지. 근데 왜 이재명 갖고 지랄이야? 자,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 자체가 이미 박근혜 정부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용도 변경 박근혜 정부가 요구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하죠. 백현동 의혹업체,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업체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매각 MOU 협의. 자, 여기서는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MOU를 체결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 2004년 1월이에요. 국토부와 이미 그때 협의했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토부, 청와대가 백현동 부지를 팔아라. 용도 변경해서 팔아라. 성남시 용도 변경해줘라.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누가? 이 백현동 개발업체 쪽에서 다 주도를 한 거야. 내가 이거 살 테니까 용도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지. 국토부가 오케이. MOU 만들자. MOU 찍어. 자, 이거 청와대 보고할게. 청와대 보고했어. 그 다음에 뭐 성남시에 공문 자꾸 때리면서 용도 변경해줘. 용도 변경해줘. 막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2004년 1월, 3월 이때였다는 거죠. 이렇게 MOU가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했던 겁니다. 이 백현동 개발업체가 뭐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고, 이 회사의 대표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정바울이가 구속이 되면서 야, 이재명한테 더 위기가 다가가고 있어. 뭐 이재명 턱 밑까지 올라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뿔 거짓말이에요. 왜? 정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또 왜 구속이 됐다? 백현동 개발하고 관련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비리,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비리,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건으로 구속된 거예요. 왜 별건으로 구속했을까? 당연하지 뭐. 검찰로서는 여기서 구속해놓고 이 사람 주둥이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모함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지. 증거를 조작하려고, 말 그대로 모해 위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하튼 상황이 이래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 백현동 개발업체, 이 개발업체는 박근혜 정부하고 MOU를 체결했고, 이 MOU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가 직접 성남시를 압박했다. 이게 이 증거가 자료가 나온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극우들이 많이 보는, 극우 중에서도 아주 질 나쁜 극우들이 좋아하는 신문 뉴데일리입니다. 그 뉴데일리에 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 대표가 이제 이 정바울 있죠. 정 대표는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뒤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다. 그런데 2차례 반려당했다. 라고 나와 있죠. 2014년 1월에 이미 MOU를 만들었다라는 것, 체결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이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업체가 먼저였다는 게 확인이 되죠. 업체 측에서 먼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예, 이 업체는 당시 간이 부었겠지. 왜? 아니, 자기가 국토부, 중앙정부하고 MOU를 만들었고 그 MOU를 청와대까지 오케이 했으면 까짓거 성남시쯤이야 껌이지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성남시가 에이 그렇게 해줄 수 없어 라고 배짱을 튕긴 겁니다. 그러니 이 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겠어. 바로 국토부에 쫓아갔겠지. 가가지고 봐, MOU까지 체결했는데 성남시가 안 해준다. 이거 어떡할 거야? 자, 그러면 국토부는 뭐 가만히 있나? 예, 당연히 성남시를 압박했겠죠. 청와대까지, 박근혜까지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 성남시가 이거를 딴지를 걸어 이것들 봐라 라고 했겠죠. 예,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뉴데일리 보도입니다. 자, 뉴데일리나마 이 보도를 할 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 제가 지금 발췌해 놓고 있는 이 내용은요, 100%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주는 내용이 돼버렸어요. 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시기에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처럼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한다 라는 보도입니다. 맞죠?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 백현동 땅, 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중앙정부, 특히 국토부의 요구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닥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언제다? 2014년 3월입니다. 자, 이러면, 자, 그럼 용도 변경은 언제였느냐? 2015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부의 요구를 1년 가까이 버텼던 겁니다. 그러니 국토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겠어. 나중에는 점점 말이 험악해지겠지. 처음에는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겠지만 뒤로 가면은 이 협조 안 해주면 재미없어? 라는 식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매각을 지연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한다. 아니, 매각을 지연시키는데 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말은 재정 지원이라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예산 안 준다. 아이씨, 말 안 들으면 라고 위협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위협을 한 거죠. 자, 관련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죠.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미착공 이전 기관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매각 방식 다양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지목을 했다? 국토연구원. 아니, 여기 식품연구원을 꼭 집었죠. 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부에서는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서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매각 지연 기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 즉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니들 재정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어 라고 위협을 한 거죠. 이게 언제적 얘기다? 이게 잘못됐네요. 2014년 5월입니다. 요게 제가 날짜를 잘못 썼네요.
2014년 5월 국토부 공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2014년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곳과 이 백현동 개발업체가 국토부하고 MOU를 맺어요. 식품연구원 부지를 서로 사고 팔기로 한다. 다만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 판다. 그래야지 이 땅을 가지고 개발해서 이 업자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3월에 이 MOU가 박근혜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국토부에서 말 안 들으면 재정적으로 손을 볼 수 있어 라는 위협을 하죠. 자, 여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자, 다시 자료가 나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이라면서 국토부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서 아예 딱 식품연구원을 꼭 집었죠. 그래서 식품연구원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에 매각을 해라.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해라 라고 돼 있죠. 용도 변경, 민간 매각. 국토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남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 명백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검찰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뭘 시비를 거느냐. 국토부에서 요구한 거는 이종 주거지역을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는 당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크게 상향이 돼서 이 업자들이 훨씬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 결국 이재명은 국토부를 핑계 삼아서 이 특정 업자들한테 특혜 준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왜 용도 변경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느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죠.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측은요, 당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됐다. 따라서 이건 분명한 비리 의혹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성남시 업무보고 자료예요. 성남시 업무보고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토지, 즉 식품연구원 부지는 R&D 용지가 약 1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데더라. 근데 이 R&D 용지가 10% 이상 포함이 되려면 이종 주거지역 가지고는 안 되더라. R&D 용지를 살리려면은 이종 주거지역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방법은 준주거지역밖에 없더라 라고 한 거예요. 이 R&D 용지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은 이 R&D 용지가 없어지게 돼. 이거로서는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또는 뭐 성남시의 균형 있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단 말이야. 즉, 성남시와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이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함께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용도 변경 안 해도 되니까 도시개발공사랑 함께 추진하면 어때? 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업자 측에서 사실상 거부를 하죠. 자, 보시다시피 업자 측이 상당히 고자세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라는 식입니다. 관이 배밖에 나왔나? 이 업자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네, 지 등에 박근혜를 업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를 이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면 곤란한데, 야, 이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끼고 하면은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거든. 좀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 안 해! 라고 배짱을 튕긴 거예요. 예. 자, 보시다시피 업자가 성남시한테 을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업자가 갑이지. 업자가 갑. 그런데 이 갑질을 하고 있는 업자한테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특혜를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차례 용도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반려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 1월,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했고 그 뒤에 성남시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타임라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014년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가 중앙정부와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과 9월에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내요. 성남시가 이를 다 거절하죠. 자, 그리고 2015년 1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용도 변경 승인이 난다는 거죠. 자, 검찰과 적폐 측은 이것 때문에 바로 2015년 1월과 2월에 승인이 나지 않냐. 1월에 김인섭이 영입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네. 그동안 안 해주다가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네. 이거 특혜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증거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라는 이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서 R&D 용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자, 이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진 보고서다? 자, 여기 문서 한쪽 위쪽에 날짜가 적혀져 있죠? 2014년 12월 12일입니다. 즉, 김인섭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영입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줄 거라고, 준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이미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였죠. 자, 이러면은 확인이 됩니까? 그죠? 확인이 됐죠? 자, 이로써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던 이 백현동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거예요. 비록 이 백현동 의혹이라는 것이 검찰로서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혹은 아닙니다. 이걸로 이재명을 잡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백현동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게 스토리가 안 나온다. 이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자들도 해요. 지금 검찰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있는 지금 현재 썩어 빠진 검찰 기자단들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요. 검사들도 알지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을 좀 괴롭히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지. 더 괴롭혀야 하는데 괴롭히지 못하게 된 점에서 조금 난감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 게임은 뭐다? 본 게임은 쌍방울인데 쌍방울까지 아직 못 갔으니까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는 뭐냐? 생각보다 덤덤하답니다. 분명히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네 번째 소환을 했는데 하자마자 어이구 이거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스토리가 안 나온다라는 게 증거가 드러나 버렸으니까 검찰로서는 좀 난감해하는 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좀 덤덤해 보입니다. 발목이 잡혔는데 덤덤한 표정이지. 왜? 본 게임은 쌍방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은 그렇습니다. 본 게임이 쌍방울인데 굳이 이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잡혀가든 안 잡혀가든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에 소환되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 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또는 지지자들한테는 큰 피로감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짜증나잖아.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낙인 찍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안 돼. 이렇게 만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재명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재명 안 되겠어. 딴 사람으로 바꾸자 라는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되든가 말든가 무죄가 나오든가 말든가 검찰로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일단 뭔 꼬투리를 잡아서든 일단 이재명을 검찰청까지 끌어냈다는 게 이게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이걸로써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나쁜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게 친낙계지. 이낙연이죠. 이낙연은 검찰이 이재명을 흔들어주니까 아싸 하면서 이 와중에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계는 사실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이 넘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받은 거라고는 한 푼도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허탈할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을 죽이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낙연이 스스로 재무덤을 판 꼴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낙연이 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핵심 원흉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 결국에는 책임지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낙연계 입장에서는 검찰이 다른 의혹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이낙연계는요 천하의 배신자들이 되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배신자 된 상태예요. 아까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장동 의혹을 맨 처음 제기를 하고 햇빛을 보게 만든 사람이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경기경제신문에서 기사 썼다고 그거를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이 싹 받아 쓴다는 거 말이나 돼요? 한 며칠 떠들어도 받아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경기경제신문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그런 신문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거기에서 기사 썼다고 바로 조중동이 받아 쓴다? 그건 짰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누가 봐도 짠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은 이낙연계다. 그러면 배신자인 거는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낙연은 이 정영학한테서 제보를 처음 받았을 때 자기들은 큰 거 잡았다. 이걸로 이재명은 끝이다.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세를 불렀대요. 실제로 작년 8월, 9월부터 이재명한테 큰 거 있다, 이재명 큰 거 있다 라는 식의 그런 찌라시들이 꽤 돌았고, 그런 찌라시들을 우리 유튜브 여기에 실시간 채팅창에 올리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왜 나왔겠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장동처럼 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지자체장이 정말 그렇게 한 푼도 안 받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물어요. 아니, 없다시피 해요. 실제로 없었어요. 조그만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구두 한 켤레라도 받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구두 한 켤레도 안 받았잖아. 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구두 한 켤레, 양복 한 벌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까지 안 받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거 정도 받았다고 해서 허물이 된다고도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허물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조중동 적폐들은 저거 가지고 양복 한 벌 가지고 되게 시비를 걸 텐데, 마치 이 표창장 가지고 정경심을 4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하고 솔직히 많이 걱정했었어요. 근데 진짜 구두 한 켤레, 양복 한 벌 안 받아 먹었더라고. 이거는 청백리 중에서도 청백리예요. 청백리의 청백리야. 탑 오브 탑이야.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농담으로라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검찰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 야, 헛발질이네? 헛발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걸 가지고 대선에서 대선 결과를 바꿨잖아. 이 대장동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이고 검찰이고 대역죄인이에요.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 쿠데타예요. 작살이 나는 거야, 이거는. 언론은, 조중동은 검찰의 이 쿠데타를 고무 찬양한 놈들이잖아. 걔들도 아작 날걸?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계속 물고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입니다. 자, 의리님 오셨네요. 예, 플로피레님 오셨습니다. 예, 장수진님 오셨고요. 상래양님 오셨습니다. 자, 참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다시 봤어요. 정말 옛날에 정순신이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양복 2벌 나왔어요. 양복 2벌. 그래서 그 양복 2벌 가지고 결국에 집행유예인가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겨우 양복 2벌 받았으면 이거 가지고 라고 했었어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네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김영란법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뇌물이라고 그러냐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원래 시비를 안 거는 게 원칙이었어.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그 정도쯤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일생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나면 큰일 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잖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정호님이 인천자유구역청장도 청백리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 몇십 배나 되는 대규모 더 큰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 안 받았으면 탑 오브 탑이에요. 이거 역사의 길이 남아야 돼.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